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던 0.32% 기록했던 8월 둘째 주 이후에 3주 연속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사자라는 그런 심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상승의 그 폭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매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매수 시점을 보게 된다면 올 그 하반기 정도는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내년 그 상반기 정도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던 집값이 점차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와 또 은행권의 고강도 대출 조이기 이런 영향이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를 두고서 본격적인 하락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상승이 좀 둔화되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뉴스원과 송승현의 손바닥 부동산에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아파트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주 대비했을 때 0.21% 상승을 했습니다. 여전히 상승세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시간적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상승폭이 5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였던 0.32% 기록했던 8월 둘째 주 이후에 3주 연속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을 사자라는 그런 심리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됐던 이런 영향이 적지 않게 미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트레스 DSR 이 제도를 살펴보면은요,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상승했을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DSR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금융당국에 대한 그 압박이 거셌는데요. 은행에서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강화한 것도 매수 심리에 타격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서 5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이 같은 대출 압박이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유는 집값의 임계점을 넘어섰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R124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계약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니까 2021년 이후에 동일단지, 동일주택의 직전 최고가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평균 90%까지 매매가가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집값이 고점을 찍었던 시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집값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그 정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승에 대한 요인이 많다라고 보는 의견이겠죠. 왜냐하면은 공급에 대한 그 부족론, 이 부족론이 여전히 시장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도 머지않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죠. 그간 동결을 고수를 했던 그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금리가 하락을 하면 수요자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 이런 그 자금 조달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수세가 늘고 이런 매수세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를 현 시점에 최대 변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그 발표되는 통계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소위 그 임계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진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라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들도 상당히 커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승의 그 폭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매월 좀 둔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그 둔화세가 나타나고 마지막 달 정도 이어지면은 그 둔화세가 보합세까지로도 전환되지 않을까. 신생아 대출이라는 거는 집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말 그대로 특례 대출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주택 가격에 물론 그 가격선을 정하고 어떤 특례 상품을 출시를 했는데 그 상품 자체가 들어가는 주택의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그런 상품이에요. 결국은 주택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신생아 대출을 통해 가지고 주택 매입을 많이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매수 시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그 가격에 대한 그 시점들 이런 시점들을 보면은 올 그 하반기 정도는 좀 관망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대출에 대한 옥죄기, 스트레스 DSR이 시장에 어떤 숙성되는 그 기간, 이런 것들도 좀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이후에 동향 같은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가 됐지만 스트레스 DSR과 대출의 규제가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주택 가격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대출 조이기와 어떤 그 금융에 대한 그 압박들 이런 것들이 크면은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가격의 조정 장세가 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외곽에 주택을 좀 매입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장을 올해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내년 그 상반기 정도에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그 서울의 중심 지역을 매입하기에는 자금 부담이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 지금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지역들의 주택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도 좋은 방향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